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월요일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나쁘지 않았던 증시 분위기 속에 코스피 시장이 확실히 주도권을 좀 쥐었는데요. 무엇보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혹은 이 소외주들의 퍼포먼스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 5거래일 중에 4거래일만 열렸고요.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하루만 하락을 하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좋았던 추세를 다시 반영을 해주면서 첫 거래일 5월 7일에 이 2700선을 훌쩍 뛰어넘어졌죠. 그러면서 2700선 위에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대형주 위주의 그런 시장.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2700선 위로 갔고 여기에서 또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대형주 위주의 시장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중소형주보다도 좀 더 대형주가 좀 더 강한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실적이라는 데로 좀 귀결이 되는 모습이 있었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대형주가 좀 더 많았었고요. 실적이 좀 더 좋은 종목들이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이 종가 기준으로 올라간 건 아니죠. 한 50포인트 정도 주간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2700선을 좀 탈환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엔 좀 쉽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750선을 박스권 상단 정도로 하고요. 이 안에서 다시 좀 이 박스권 움직임이 앞으로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 주 후반 9일과 10일 정도에 좀 이 주가상으로도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5월 8일에 2745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박스권 상단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 바로 32.91포인트 하락합니다. 그 2712포인트 되니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거래일에 15포인트 상승하면서 2727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이평선 다 이제 정배열 해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평선들, 모든 이평선들이죠. 모든 이평선들을 다 이 아래로 두고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 2750 정도, 그리고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 점점점 위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평선들의 이 간격들이 앞으로는 좁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동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4월 중순 정도에 2600선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종가 기준으로 2600선 하회한 적도 있죠. 하회까지 했었다가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 4월 18일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중간 처음 상승할 때에는 퐁당퐁당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4월 18일부터는 대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좋아졌죠. 이 수급적인 모습들이 지난주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 좋았지만 이번 주에도 외국인 기관이 그러니까 화, 수, 금요일, 이 목요일 날 제외하고 이 4일 동안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5월 7일 날은 미국장 좋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외국인이 1조 1155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7,748억 원 순매수하면서 첫 거래일, 화요일이긴 하지만 첫 거래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주면서 좀 시원한 그런 상승의 첫 거래일, 주간 첫 거래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 차익 매물도 좀 출회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는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국내 증시도 그런 모습들이 주 후반에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은 11조 원, 평균 거래대금이 11조 원을 회복할 정도로 거래대금도 사실 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지난주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매한 종목들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매 종목 살펴보면 외국인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기관보다 좀 더 많이 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매수 금액의 상당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제일 많아요. 6,679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가 1,619억 원 순매수를 했고, 한미반도체가 544억 원, 이수페타시스가 503억 원. 이 반도체만 합쳐도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1조 원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제일 많이 샀다라는 점. 여전히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이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TSMC 실적 좋았죠.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국내에서도 반도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곤 있는데, 지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르락 내리락은 하곤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으로 가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순매수가 926억 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이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크게 보면 세 파트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셀 업체들 그리고 그 외에 전기전자 업체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2차전지는 좀 쉬고 있죠. 반도체는 긍정적인 모습. 근데 반도체가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외의 전기전자 업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최근에 조선주들 주목 많이 받고 있죠. 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해운주들도 좋습니다. HMM과 페노션까지 해운주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 기업은행, 그리고 KB금융, 이런 은행주들도,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에서는 매수 1위가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인데 변동성이 워낙 수급적으로 좀 컸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이죠. 3일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제외를 하고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좀 제외를 하고 수급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수 1위가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예요.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려가 보면 삼성전자가 이 매수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두 종목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물론 외국인보다는 매수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상위권에 셀트리온 기관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외국인과 겹치는 게 LG전자 같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HMM이라든지 KB금융 같은 종목 외국인과 겹쳐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 매수하는데 기관은 LG생활건강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가격도 좀 싼데 실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관심을 좀 갖고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외국인도 사실 순매수인데 매수 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같이 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거의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철저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 기관들 사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조선, 화장품, 이렇게 실적 나오는 종목들, 실적 나오는 전기전자 종목들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횡보했습니다. 이평선, 단기평선들 모아두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고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상승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가 5월 3일 종가가 865포인트고요. 5월 10일 종가가 864포인트입니다. 거의 종가만 보면 거의 그대로 있었던 1포인트 하락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날 5.99포인트가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마지막 거래일 상승하면서 그래도 좀 분위기를 살려놨는데 코스닥은 마지막 거래일을 하락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87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살짝 굉장히 얇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2주간 연속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음봉이 좀 길게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들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지 여부까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매수를 했는데 화요일은 뭐 10억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보합권. 화요일과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은 보합권, 목요일과 금요일은 234억, 170억 순매도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 수목금은 수급적인 큰 특징이 있기보다는 화요일 날 그래도 1230포인트 매수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요. 기관은 화요일 날 1155억 원 순매수하고 수목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수목금 매도 금액이 좀 더 컸고요. 그래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긍정적인 게 화요일과 수요일은 8조 원이었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은 9조 원대 후반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난 모습은 좋은데 목요일과 금요일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하락했다는 점이 그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의 반등 여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매매 금액으로 가봐도 특징이 좀 작습니다. 엔캠이 매수 1위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매수 6위입니다. 엔캠과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샀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엔캠이 압도적으로 매수 1위인데 순매수 금액 1위인데 606억 원이에요. 매수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매수 2위가 시노펙스가 287억 원입니다. 매수가 크지 않다라는 점. 시노펙스, 재룡전기, 클래시스, 선익시스템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실적 나오는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 좀 사는 모습 보여줬고 동진세미캠, 신성델타테크, 테크윈까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HPSP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100억을 조금 넘거나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매기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엔터라든지 HLB, ST팜, 휴젤,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매도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엔캠 매수한 점 빼고는 큰 특징은 좀 잡기는 힘들었고요. 코스닥 기관으로 좀 가보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매수 1위입니다. 그리고 JYP엔터라든지 CJENM, 그래도 좀 엔터라든지 이 방송 쪽 일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녀공장이 매도 1인데 206억 원, 매도가 크지 않아요. 엔캠의 151억 원, 금액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기관은 외국인보다도 더 매수 금액이 작죠. 그래서 매수 매도 쪽에 있어서 큰 금액으로 움직였었던 이 섹터나 종목이 좀 적었다. 코스피에서 섹터를 좀 묶어본다라면 펄어비스랑 데브시스터즈 같은 게임주들 좀 묶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펄어비스 91억 원, 데브시스터즈가 87억 원 매수했기 때문에 특징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좀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이 주 초반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월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서 금리 부담이 줄어들었죠. 금리 인하 한 번이나 두 번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식시장 강세가 됐었고 금리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섹터들이죠. 부동산이라든지 소재주라든지 그리고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하는 미국 증시에서 모습을 보여줬고 이 모습이 국내로 왔는데 국내에서는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실적에 그래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 주중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흐름 수급통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세부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봐서 이 방향성을 관측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미증시까지도 이렇게 중소형주들 위주로 반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렇게 이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중요할지 주요 일정들도 같이 요약해 주세요. 네,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4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과 EU 재무장관회의 그리고 한국에서는 SK 네트워크스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로 넘어가 보면 이 한국 4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 독일과 유로존의 5월 경기 기대지수 발표가 되고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0.3%, 0.4%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홈디포 실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하나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해상보험, CJ제일제당 발표가 되고 수요일 날 이제 중요합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 이전이 0.4%고 예상이 한 0.3에서 이것도 0.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는지 여부, 0.4보다 더 올라가면 시장 한번 또 출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치에 많이 부합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목요일 날은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이제는 이 5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 미국에서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홈디포 이 화요일 날 실적 잘 보자고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 월마트까지 이 소매 쪽에 있어서 이 소비가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홈디포와 월마트거든요. 이 뭐 로스도 있지만 홈디포, 월마트 두 기업 실적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생명 실적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로 넘어가 보면 중국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가장 중요하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와 미국 4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말씀드렸죠. 0.3에서 0.4 정도인데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지 여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가지수가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실적들도 역시나 소비에 대한 지표들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국내외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 봐야 될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박스 상단은 2,750포인트 정도 얇은 박스권 흐름 예상이 됩니다. 4월 CPI 예상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대형주가 좀 더 주가의 안정성이 높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향후에 대한 실적 상향 기대가 높은 종목들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화장품, 자동차, 조선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4월 CPI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일 홈디포와 16일 월마트 실적으로 소비주 환경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이 두 종목 실적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반등보다는 박스권 내에 실적 호조 종목 위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 전략 함께 알아봤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증권가가 2650에서 2770선 정도를 코스피 예상 밴드로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 위 열려있는 속에서 물가지표 화요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적인 대응 전략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